안녕하세요. 셀프빙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중독에 대한 4가지 질문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내용이 아내가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 대상은 누구든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친척 등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것에 강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분들을 대상의 자리에 넣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알게 되시는 부분은 외부에서 느끼는 내가 힘들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내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그 미러링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외부의 대상을 봤을 때 내 안의 것들이 자극을 받는 건데요. 바로 이 투사라고 하는 것, 외부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의 투사라고 생각을 해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독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이 중독이라는 진단에 강박이 생깁니다. 진단의 강박. 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이 알려질까봐 조바심 내는 강박.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중독자로 본다는 것에 대한 강박. 사면초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강박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 현실의 나는 실제적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에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작업 문장에서 나를 이름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 좀 거리를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대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6개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1. 나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난다. 첫 번째는 나는 누가 뭐뭐해서 싫다죠. 두 번째, 나는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 아내는 나에게 좀 더 친절해야 한다. 혹은 존중해야 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3번과 4번은 어떻게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고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4번, 아내는 무뚝뚝한 말투와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5번, 대상에 대한 단정, 판단을 합니다. 아내는 이해심이 없고 나를 무시한다. 6번, 나는 앞으로 다시는 누구누구와 뭐뭐를 하지 않겠다. 뭐뭐 하기 싫다. 나는 다시는 아내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6개의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업에 정도는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써보시면서 시작해 보세요. 작업은 나의 생각을 조사하는 일종의 글로 쓰는 명상입니다. 이제 각각의 문장에 4개의 질문을 적용합니다. 1번, 나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난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그렇죠. 내가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100% 사실이라고 확신하나요? 무시한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무조건 100% 사실이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없다고 썼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이 생각이 사실일 때 어떻게 느끼는가, 이 부분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좀 애매할 때 이
보조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증거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아내는 내가 집에 들어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 아내는 내가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화를 낸다. 그 다음, 아내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비판을 하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등등. 자, 다음으로 다른 친구들의 아내는 어떻게 친구들을 대하던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바가지 긁는다 하죠. 다른 친구들의 아내 역시 나의 아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생각을 놓아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정말 놓고 싶죠. 화가 덜 나거나 안 날 것 같고. 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당신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또 당신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내를 보면 짜증이 나고 또 눈치도 보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같이 살기도 싫고요. 말소리도 듣기가 싫고 TV 보고 웃는 것조차도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예, 막 쓰세요. 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시고 뒤바꾸기를 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자리를 뒤바꿔 볼게요. 자, 아내는 내가 아내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어떠신가요? 당신이 볼 때마다 짜증을 내고 집에 와서 인상을 쓰고 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면 아내는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어떤 게 진실인지 이제 뒤바꿔 보면서 찾아보세요. 다음 뒤바꾸기. 다 나로 바꿔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난다. 혹시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웃을 때 타인도 웃게 되고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을 때 타인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타인이 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다음 뒤바꾸기. 나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좋다. 예. 나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좋다. 예. 서술어를 바꿔봤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내가 나 자신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내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내는 그런 식으로 나를 계속 대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아내는 하루 동안 혹은 일주일에 몇 번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겠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자신을 그 생각으로 무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때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생각 자체가 없다면, 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아내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좀 더 평온하고 비판 없이 아내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쌓여있던 어떤 감정의 억압이라거나 이런 나의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현실은 이해하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해의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생각은 늘 현실에 저항하려 합니다.
그것이 생각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다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혹은 감정의 억압으로 들어가겠죠. 표출될 경우 이 행동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즉, 현실에 저항하는 생각은 마치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나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나 자체는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작업의 과정을 하시면서 현실을 다시 보고 현실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의 생각 없이 보고 직관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그 결과는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 이롭게 작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2번부터 5번까지 4개의 질문을 던져 보시고요. 각각의 질문에 작업을 해 보십시오. 그럼 마지막 6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아내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 자, 이것을 뒤바꾸면요. 나는 다시는 나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가 되고요. 다시 뒤바꾸면 나는 다시는 나의 생각에 무시당하지 않겠다도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당한다는 건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게 나인지 나의 생각인지 남인지. 예. 또한 나는 아내에게 계속 무시당하겠다. 무시당하기를 환영한다. 무시당하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계속 무시당하겠다. 때로는 나의 생각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환영한다 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뒤바꾸기를 통해 우리는 면역 주사를 맞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현실이 바로 바뀌지 않고 현실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의 역할을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고 나의 생각의 습관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동화되기보다 이제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다시 찾아오면 예전보다 좀 더 편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것이 나의 생각의 패턴이구나.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구나. 이 정도만 알아차려도요, 나의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생각에 동화돼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또한 그 싫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을요, 이게 생각이라는 걸 아시게 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친밀하게 현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판단, 비교를 기반으로 하는 생각은 거의 100% 나에게 해롭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이 생각을 보호하고 이 생각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완전한 나를 만나시길 기원합니다.